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 강의는 10가지 핵심 학습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여 분이 소요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학습 목표 설정하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행, 한국 드라마나 음악 감상, 직장이나 학업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학습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세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는 3개월 안에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좋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히는 한 달 안에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와 문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주, 매달 성취감을 느끼며 학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히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드라마 속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직장 또는 학업과 관련된 목표를 가진 경우 전문 용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설정은 학습의 첫 단계로 이후의 모든 학습 계획과 방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학습의 방향성을 제공하며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부터 시작하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어 학습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기본 문자 체계인 한글을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1로 대응하여 발음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글을 배우면 발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읽기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고 나면 간단한 낱말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래시카드를 사용하거나 쓰기 연습을 통해 학습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한국어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한글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배경과 그 원리를 이해하면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한글 학습을 위해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이를 통해 단어를 구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는 가, 나, 다, 라 같은 간단한 음절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조합으로 확장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음 연습도 중요합니다. 한국어의 발음은 영어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의 발음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음 연습은 발음 교정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을 익히는 과정은 한국어 학습의 기초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후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글을 완전히 익힌 후에는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데 집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와 문법의 기초 다지기. 기초를 다진 후에는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는 가족, 음식, 날씨, 시간 같은 주제에 관련된 단어를 익히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학습할 때는 플래시카드, 어플리케이션 또는 단어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래시카드를 사용하면 반복적으로 단어를 익힐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게임 형식으로 재미있게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매일 조금씩 어휘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를 익히면 다양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법의 경우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문법 패턴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위치와 같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와 같은 기본 문장 구조를 익히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문법 학습에서는 조사와 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한국어는 특히 조사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을, 이, 가, 에게 같은 조사의 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문법을 익히는 단계에서는 예문을 많이 접하고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법 패턴을 익히고 나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장을 구성해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세히는 가다, 오다 같은 기본 동사에 다양한 어미를 붙여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문장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을 익히면 복잡한 문장과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꾸준한 연습과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배우고 이를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기초적인 단어와 문법을 익힌 후에는 이를 일상생활에 최대한 많이 활용해보세요. 한국어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 이름을 한국어로 말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또한 일기를 한국어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기록하면 쓰기 능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문장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이러한 일상적 연습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쓴 내용을 다시 보면서 발전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기.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한국어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세히는 오늘의 일정이나 할 일을 한국어로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어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한국어 코너 만들기. 집안에 한국어로만 대화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세히는 부엌에서는 한국어로만 요리법을 읽고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기. 가능하다면 주변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짧은 인사말이나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쇼핑하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실제 매장에서 한국어로 제품 설명을 읽고 이해해보세요.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습한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학습을 더욱 즐겁고 흥미롭게 만들며 한국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뉴스 등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발음을 익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함께 보거나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다양한 주제의 한국어 콘텐츠를 접해보세요. 이를 통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학습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학습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메모하고 이를 직접 사용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들으며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도 발음과 억양을 익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해줍니다. 매체를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자막 활용하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한국어 자막을 켜고 점점 자막 없이 듣기를 시도해보세요. 이를 통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하기. 시청한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세요. 이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발음 따라하기. 음악을 들을 때는 가사를 보면서 발음을 정확히 따라해보세요.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다 보면 발음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 접하기.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세요. 이를 통해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한국어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 대화나 글쓰기에서 활용해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번째, 언어 교환 파트너 찾기. 다음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표현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친구를 사귀고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온라인 통화로 소통하며 꾸준히 언어 교환을 지속해보세요.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세요. 공통 관심사 찾기. 서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대화 주제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세히는 영화, 음악, 여행 같은 주제를 통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정기적인 만남. 언어 교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일정표를 만들어 보세요. 목표 설정. 각 만남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자세히는 이번 주에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피드백 주고받기. 서로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표현을 지적하고 더 나은 표현을 제안하면서 서로의 학습을 돕습니다. 언어 교환을 통해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쌓고 표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어 실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언어 교환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7번째, 한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 현대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한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문법, 단어, 발음 등 여러 측면에서 학습을 도와주며 재미있는 퀴즈나 게임도 제공하여 학습에 흥미를 더해줍니다. 자세히는 도얼링고, 맵나이즈, 톡투미인 커리언 같은 앱을 활용하면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세요. 1일 학습 목표 설정. 매일 일정량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세히는 하루에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 활용.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퀴즈, 게임, 발음 연습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며 학습의 재미를 더해보세요. 반복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와 문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진도 체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진도 체크 기능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세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꾸준히 학습하면 장기적인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이동 중이거나 짧은 시간 동안 학습할 때 유용하며
반복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와 문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번째, 한국 문화 이해하기.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역사, 현대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공부해 보세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집니다. 한국의 명절, 음식, 관습 등을 공부하면서 한국어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전통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익히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문화, 자세히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도 흥미로운 학습 방법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해는 한국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한국 요리 배우기.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관련 어휘와 표현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히는 김치 만들기나 불고기 조리법을 배우면서 관련된 단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이해하기.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전통 문화를 공부하면서 관련 어휘와 표현을 배우세요. 이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 접하기.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현대 한국 문화를 접해보세요. 이를 통해 최신 표현과 트렌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 참여하기. 한국의 전통 명절이나 축제에 참여하여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를 통해 한국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이해는 언어 학습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 한국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이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9번째, 꾸준함 유지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국어를 접하고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매일 3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하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의 진도나 성과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수치로 확인해보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계획 세우기. 매주 또는 매달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를 통해 학습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일지 작성. 매일 학습한 내용을 기록하는 학습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보상 체계 만들기.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학습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습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언어 학습의 핵심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학습을 지속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학습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를 통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세요. 10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어를 배우면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피드백의 기회로 삼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한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학습의 과정에서 얻은 작은 성취들은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성취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회로 삼으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이는 학습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적극 수용하기.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이를 통해 더 나은 표현과 문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 기록하기. 실수를 기록해두고 이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같은 실수를 줄여보세요. 이를 통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 인정하기.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이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는 언어학습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며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발전시켜 보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경험은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격려. 오늘은 한국어를 배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학습 여정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